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가파른 경사로에 죽때부터 어마어마한 이 동네는 평창동이로군요. 평창의 의미는 사실 이 평평할 평에 창고창이라 이 옛날에 곡식들, 곡물들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고급 집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오늘 혹시 우리 회장님 댁 가나요? 예전 드라마 보면은 평창동 사모님이 단골로 등장했었잖아요. 그만큼 전통적인 부촌이죠. 건축탐구집. 이 집이구나. 상당히 넓고 좋은 집인데 회장님 댁은 아닌데? 그러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수하네요. 층고도 좀 낮고 또 벽돌도 남아있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집에 좀 오래 사셨던 분이 아닐까요? 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는 나이가 좀 있고요. 생각보다 젊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두 분 보니까 범상치가 않으신데 헤어 디자이너? 제가 맞췄나요? 아니, 헤어 디자이너는 아닌데 아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혹시 이 집은 부모님이 살던 집을 아이고. 물려받으신 거 맞죠? 전혀 아니고요. 피땀 눈물의 집이고요. 집들도 뭐 새롭고 멋지고 이런 것들도 참 멋지지만 좋지만 저희는 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야기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네, 이곳 평창동을 찾아온 남편 윤성현입니다. 아주 오래된 집을 직접 공들여서 고치게 된 아내 김재화입니다. 신혼집은 이제 부암동, 여기서 가까운 부암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암동에 자리 잡게 된 처음도 연애할 때 거기가 약간 중간 지점이었어요. 예, 서로의 집의 중간 지점. 예,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기점으로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약간 이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의 정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어? 어떻게 되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더 변하고, 다시 짓고 그렇게 만들어 온 곳이 서울인데 북악산이랑 인왕산 이렇게 쫙 걸쳐지면서 이어지는 마치 조선시대 같은 그런 고즈넉한 풍경이 아니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고? 좀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 부부. 결혼 후 두 사람의 첫 집은 연애 시절 정들었던 동네 부암동의 작은 빌라였답니다. 부암동 집은 딱 저희 둘이 살기에 딱 아늑하고 좋은 사이즈였어요. 아담하고 크기가 적당한 집이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이제 둘이 되다 보니까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아무래도 좁기도 하고 일단 부암동을 시작해서 이 주변을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암동 옆에 바로 평창동, 구기동 일단 좀 주택이 많은 동네를 위주로 찾아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창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평창동이 다 좋은데 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좀 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와,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야, 이걸 숨겨놓으셨구나. 정원도 너무 예쁘고. 이야. 야, 근데 이렇게 산이 많았었나요, 우리 서울에? 세상에. 여기 강원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맞죠? 내가 평생을 서울 살았는데도 서울이란 도시를 새롭게 발견한 기분입니다.
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한 3년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으러 이 집을 딱 만난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이 파노라마 같은 뷰를 보고 네.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집 자체로 최고의 전망대. 고도 제한 지역이라 높은 건물로 막힐 일도 없고 말이죠. 근데 다들 요새 이렇게 뭔가 재개발에 너무 목말라하고 이 바뀌어가는 풍경에 오히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좀 반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빨리 허물면 오히려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잖아요. 더 많은 자본의 어떤 이익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고향이나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가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이 지역은 또 여러 가지로 뭐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마구잡이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풍경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100년의 풍경을 거느린 집. 집 안에서는 어떤 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어서 올라가 보자고요. 우와, 이건 거실이 아니라 갤러리네, 갤러리. 산이 그림이 돼서 딱 걸려 있잖아요. 매일 이런 풍경을 거느리고 사는 일상이라니 여행이 따로 없겠는걸요. 집에 들어오니까 또 밖에서 보던 거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일단 뭐 풍경이 어마어마하고, 야, 이거 뭐 거의 그림인데? 왼쪽으로 보시는 산이 북한산, 바로 앞에 보시는 산이 북악산이고요. 와, 집 안에서 산 5개가 보이는 거 이거 실화인가요? 이게 같은 평창동이어서도 이런 뷰가 나오질 않거든요. 저희가 집을 정말 많이 보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뭐지 싶을 정도로 이런 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주변을 둘러싼 5개의 산에 일단 압도당했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있고 여기 서 있으면 그래도 살면서 뭐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겠다. 근데 이게 분명히 3, 40년 된 집이면 그 당시에는 뭐 창문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내고 어떻게 이게 풍경이 훌륭한 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좀 창은 있는 편이긴 했는데요. 저희가 있는 공간은 사실 안방이었어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안방을 딱 차지하고 쓰시고 제일 좋은 풍경을 딱 보시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좋은 풍경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기 위해 안방과 베란다를 터서 주방 겸 다이닝룸으로 시원하게 바꿨답니다. 이런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이면 부암동 카페 데이트하던 풋풋한 연애 시절 기분 나겠어요. 아이들도 슬슬 제 방에 콕 들어박힐 나이인데도 잘 때 빼고는 종일 창가에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아니 이게 9억을 고쳐도 이런 느낌이 날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 집을 어떻게 이 귀한 집을 얻게 되신 거죠? 여기 이 구옥들은 뭐 30년, 40년 오래 가지고 계신 주인분들이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정말 이제 너무 이제 노령이시라 이제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다. 또 부동산 여러 군데도 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딱 뭐 한 군데.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은 다 다녀봤고 그래서 뭐 사실 좀 무시당하기도 했고. 왜요? 뭐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뭐 돈 얼마 들고 왔냐 뭐 이렇게.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을 때는 또 화나지 않으셨어요?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10년 열심히 해서 또 우리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평창동은 좀 그런 저택에서부터 공동주택까지 그리고 작은 필지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데까지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서울 안에서 다른 지역이 짧은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이쪽 지역은 사실 수요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 자기 조건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강 뷰 아파트와도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는 평창동 주택살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정원을 누리기가 어디 쉽나요? 같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서 계속 노래하고 기타 치고 한 8시간씩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시원해지면 더 오래 있게 되죠, 여기가. 탁 트인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광합성하는 일상. 매일의 하늘과 계절의 변화까지도 대형 스크린처럼 누리며 산답니다. 저 여기서 노래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남편이 만든 노래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그냥 저희끼리 재밌게 찍고. 뮤직비디오요? 네. 샐러드는 왜 정기 배송 시켰을까? 사실 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왔어 또 왔어 샐러드 배송 주섬에 오차도 없이 독살한 입에서 과거의 내가 오늘 내게 보낸 선물 귀노와 담긴 남편 성현 씨는 모 방송사 라디오 PD랍니다. 어쩐지 평범한 직장인 같진 않다 했어요. 대학교 때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뒤에는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고 있다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만큼 이제 확장한 공간 같은데 옛날에 확장된 공간 맞나요? 원래 사실 이런 구조긴 했고요.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평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천정을 오픈해 보니까 천장이 너무 좀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대요. 원래 천장의 구조를 따라 간접 조명까지 넣어 독특한 분위기를 완성했답니다. 그런데 이 천장에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는데. 구옥을 수료하는 과정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에피소드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멀쩡해 보였으나 뜯어보니 여기에서 물이 새고 있고 저기는 넘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물이 샜어요, 여기요? 예. 집과 함께 배관도 나이 들었으니 아이고. 지붕공사는 여러 지붕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잡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안 셀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새고 또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또 새고 계속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서울에 비도 많이 오는 거야? 약간 막 여행 갔는데 막 동생한테 전화해서 막 새벽에 빨리 우리 집 좀 가봐라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뜯은 끝에 누수를 잡았다네요. 처음에 눈 치우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오늘 밤에 지난밤에 눈이 왔네? 근데 자는데 갑자기 앞집에서 눈을 싹싹싹 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나가서 눈 쓸면서 옆집에 중학생이 살았네 안녕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앞집이랑 또 인사하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네에 살았고 그게 불편하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집이 좀 독특한데 보니까 여기 거실에 일단 소파가 이 윈도우 시트로 만드신 거죠? 이렇게 붙박이로 소파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가 않은데. 식구들이 결국은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텐데 4명의 식구가
자리 싸움 하지 않고 다 누울 수도 있고 누워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 그 폭이 좀 넓기 때문에 등받이도 좀 높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창에 있는 뷰가 되게 좋다 보니까 뷰를 침범하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평상 스타일로 이렇게 좀 가로선을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정적인 느낌도 들고 워낙에 그리고 누워 있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누워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기에는 선생님이 훨씬 누워 있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워 있을 겨를이 없어요. 집에 오면 일단 뭐 다 쓰레기부터 줍기 시작하고요. 의외다. 누워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퇴근하고 여기 딱 누우면 신선 노름 따로 없겠다. 길게 눕기도 하고 걸터 앉아서 풍경 보며 멍 때리기도 딱 좋은 이 집 맞춤 소파네요. 여기나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집 구조로 보면 이 부엌이 항상 이렇게 좀 후면에 있잖아요. 거실이 전면, 안방 전면. 부엌이 조금 이제 음식 상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는 딱 요 자리가 부엌 자리인데. 여기 옛날에 부엌이었던 자리가 맞습니다. 지금 부엌은 산뷰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겼는데 낮에 누워 계시는 곳 아니에요? 이게 뭐지? 공부방이 나오네? 일집 부엌 자리에 둘째 아이 방을 만들었답니다. 부엌 쪽 창은 그대로 살려두었네요. 둘째 아이 방이에요? 네. 오, 최악의 위치 같은데요? 불만이 없나요? 이사 왔을 때 당시에는 되게 완전 저학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자기 방이 아주 꼭 필요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을 아이 방으로 한 이유도 약간 문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면 이 거실이랑 아이 방이랑 이렇게 확장감이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 꼬맹이 때는 이리저리 뛰어놀기 좋았겠다. 근데 가구가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듯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책장도 그렇고. 일단 일반적인 책장의 비례보다는 조금 다르게 제작을 했고요. 일반 책장보다는 조금 뎁스가 더 깊어요. 이중으로 책을 넣을 수 있으니까 수납량도 훨씬 좋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또 이렇게 시리즈별로 둘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거죠. 슬램덩크는 슬램덩크 섹션, 뭐 이렇게 뭐 해리포터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이거 정말 좋은 인테리어 팁인데요? 이 집은 책장이 다 독특하네. 책을 가로로 꽂는다는 발상. 이거 신선한데요? 주방 가구 역시 전부 아내의 작품. 그릇장도 센스 있게 높이를 칸칸이 조금씩 다르게 짰고요. 모든 가구는 원목으로 통일을 했답니다. 다 이런 톤을 맞춰야지 집안에 좀 편안하고, 너무 뭔가 집에 컬렉션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집들보다는 원래 있었던 집 같은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두 분이 의견이 갈릴 때는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저는 아내 말을 거의 아내를 추앙하기 때문에요. 아내 말을 아내의 결정을 다 군말 없이 아내가 큰일 하시는데 남자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참, 1층을 아직 안 봤죠? 일층은요 큰일 하시는 아내 재화 씨의 공간인데요.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이랍니다. 2층 주택을 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일단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아이들도 돌보고 약간 그런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고, 사무실도 너무 이렇게
상공간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 그것도 약간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하다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바로 테라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했답니다. 아유, 스트레스 쌓일 일 없으시겠다. 아래층에서 아내분 큰일 하시는데 띵가띵가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심야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이 야금야금 좀 안 좋아지다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일단 몸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산을 바라보고 이 마을을 바라보고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또 멍을 때리고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치유와 힐링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그런 자리이자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관악산 보인다 저기. 날씨 좋아서. 날씨 오늘 관악산 쪽도 되게 완전 하늘색으로 되게 예뻐.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일상. 아이들도 달라졌다네요. 애들의 성향이 되게 좀 많이 저희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이제 나왔다 들어올 때도 여러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 인왕산길로 오자 그러거든요. 숲길로 가자라고 하거든요. 창문을 열고 근데 바람이 막 들어오고 아카시아 냄새를 나는데 애들이 꿀맛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 최고야 막 이러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또 한 번 더 느끼게 해주구나 이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동네에 오래 사는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부부에게도 힐링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선택한 동네. 병창동 키즈 두 아이에게는 이 풍경이 평생 따뜻하게 기억되겠죠?